아니 내가 아침에 먹었던 저 소라가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한국인 10명 중 3명이 기생충에 감염된 경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 드신 그 음식, 어제 저녁 가족과 함께 나눈 그 반찬 속에도 기생충이 살아 숨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낯선 음식이나 희귀한 식재료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집 식탁 위에, 동네 식당 메뉴판에, 마트 진열대에 놓여 있는 그 흔한 음식들입니다. 오늘 제가 폭로할 9가지 식품 중 1위는 많은 한국인들이 술안주로 즐기는 음식인데 이게 뇌와 신경계를 직접 공격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뇌 속에서 기생충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통, 그 어지러움, 설명할 수 없는 그 피로감이 혹시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30년간 기생충과 식품 안전을 연구해온 이태윤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3,000건이 넘는 기생충 감염 사례를 직접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감염된 분들 대부분이 이 음식은 항상 먹던 건데요, 우리 집에서 평생 이렇게 요리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익숙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익히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물에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술이나 식초에 담그면 기생충이 죽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기생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훨씬 더 교묘하며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뭘까요? 대부분의 피해가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조리법만 알았어도, 제대로 된 선택만 했어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어도 막을 수 있었던 감염들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미 수천 명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식생활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3분만 더 조리하는 습관, 냉동 인증을 확인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카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음식 중 어떤 것을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게 잊을 수 없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2세 박영수님 이야기입니다. 박영수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손자들과 자주 외식도 즐기셨죠. 특히 횟집 가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신선한 생선회가 몸에 좋다잖아 하시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은근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시면서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체중도 7kg이나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결과를 들은 순간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속에 기생충이 가득했던 겁니다. 박영수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그 신선하다던 생선회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음식이 문제였다는 걸요. 다행히 박영수님은 제때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셨습니다. 생선회를 드실 때 반드시 냉동 인증을 확인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박영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1위 식품의 진짜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뇌 손상을 일으키는 그 음식을 모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뒤에 나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6가지를 모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 기생충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속에 숨은 위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먼저 9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온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바로 야생 버섯과 산나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이니까 화학물질도 없고 깨끗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문제입니다. 야생 버섯 표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틈이 무수히 많습니다. 마치 작은 주머니 같은 곳에 기생충, 알, 진드기, 회충이 달라붙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수돗물로 대충 씻는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산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산성비, 공장 폐수가 산속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기생충 알이 나물잎, 줄기, 뿌리에 달라붙어 있는데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이 산에서 채취한 나물을 깨끗이 씻지 않고 드셨다가 온 식구가 구토와 설사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사해보니 나물잎에 붙어있던 기생충 알 때문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수돗물에 정말 깨끗이 씻어서 흙과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 묽은 소금물에 최소 30분 동안 완전히 담가두세요. 기생충 알이 표면에서 분리되도록 하는 겁니다. 담근 후에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다시 헹궈야 합니다. 이 과정이 귀찮으시다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8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릴 적 추억의 음식이지만 조용한 위험을 품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름과 마디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삭하고 달콤해서 옛날 생각나 하시면서 생으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마름과 마디풀은 연못, 호수, 늪에서 자랍니다. 바로 그곳이 간흡충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유충이 껍질에 붙거나 과육 속으로 스며드는데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까면서 그냥 입에 넣으시는데 그게 바로 기생충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한 68세 남성분이 생마름을 즐겨 드셨는데 단 2달 만에 10kg이 빠지고 심한 설사를 하셨습니다. 검사했더니 장에 간흡충이 덩어리로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유충 단 하나만으로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삶는 겁니다. 제대로 익혀도 아삭한 식감은 남아 있습니다. 단 몇 분의 조리가 몇 달간의 고통을 막아줍니다. 이제 7위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드시는 익숙한 음식인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방심하게 됩니다. 덜 익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요리 방송 보시면 고기는 살짝만 익혀야 부드럽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겉만 살짝 구운 돼지고기 볶음, 3분 정도만 구운 소고기, 핏물이 촉촉한 스테이크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기생충에게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갈 가장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돼지고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돼지촌충 유충입니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고기 조각 속에 유충이 고기 섬유 깊숙이 숨어 있는데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몇 미터나 되는 성충으로 자라서 장벽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건 촌충알이 혈류를 타고 뇌, 눈, 근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뇌낭충증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두통, 경련, 발작을 겪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원인 모르게 두통에 시달리다가 검사해보니 뇌 속에 촌충낭종이 발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돼지고기는 절대 덜 익혀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익혀서 붉은 즙이나 분홍빛이 전혀 남지 않아야 합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익혀 드시고 싶으시면 검증된 고급 고기만 선택하시고 그래도 최소 7분은 익히셔야 합니다. 시장 가판대에 검역 안 된 고기, 보관 상태 나쁜 고기는 절대 피하세요. 한순간의 맛이 평생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진해서 보양식으로 인기 많은 음식입니다. 장어와 뱀장어입니다. 원기 회복에 좋다 기력을 북돋아준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악구충이라는 무서운 기생충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중국, 태국 조사에서 장어와 뱀장어의 악구충 감염률이 7,080%에 달한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조리 방법입니다. 장어를 미끈하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센 불에서 빠르게 볶습니다. 겉은 익어도 두꺼운 속살은 70도, 유충을 죽이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리가 황금빛으로 보기 좋아도 여전히 살아있는 악구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악구충은 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피부 아래를 기어다니며 붉고 아픈 혹을 만들고 눈으로 들어가 시력을 떨어뜨리고 간이나 중추신경계를 공격해서 심한 두통과 경련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한 분은 조직 속에서 움직이는 몇 센티 길이의 벌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장어볶음을 자주 드셨는데 충분히 익히지 않으셨던 겁니다.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어나 뱀장어를 얇게 썰어서 열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세요. 그리고 볶거나 조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서 최소 5분간 먼저 삶으세요. 식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대신 모든 기생충이 제거됐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맛에서 조금 양보하면 큰 건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위입니다.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악마 수준이라고 부르는 위험도를 가진 음식입니다. 개구리와 파충류 요리입니다. 매운 개구리 볶음, 개구리 조림, 뜨거운 개구리 전골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관절에 좋다 기력을 보충해준다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개구리 유충이라는 촌충 유충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여행자처럼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계속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손상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죽지 않고 수년간 몸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개구리 고기를 드시면 유충이 소화관으로 들어간 다음 거기서부터 근육, 눈, 심지어 뇌로 파고듭니다. 대만에서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구리 전골을 자주 드시던 한 남성분이 허벅지 안쪽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셨습니다. 수술로 확인했더니 거의 10cm 길이의 개구리 촌충이 근육 섬유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뇌로 침투해서 심한 두통, 경련, 시각장애, 심지어 혼수 상태를 일으킵니다. 신경 손상이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층, 임산부,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드시려면 두 가지를 꼭 지키세요. 첫째, 개구리 고기를 작고 균일한 조각으로 잘라서 열이 속까지 잘 전달되게 하세요. 둘째, 볶거나 조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간 먼저 삶으세요. 10분은 기생충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에서 도출한 최소 시간입니다. 단 몇 분만 더 투자하면 근육, 눈, 신경계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맛을 위해 덜 익혀 먹는 습관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더 심각한 상위 4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4위는 고급스럽고 영양가 있다고 알려진 음식입니다. 어란, 그러니까 연어알, 명란젓, 대구알 같은 것들입니다. 초밥 위에 반짝이는 연어알, 고급 레스토랑의 소금에 절인 어란을 보면 깨끗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일식집, 전문점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바로 이 익숙함과 어란은 깨끗하다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란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공간이 많습니다. 그 투명하고 부드럽고 통통한 알갱이 속에 기생충 알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생산, 채취, 세척, 포장 과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촌충 알이 쉽게 섞여 들어갑니다. 생산자의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기생충 알이 여러분 식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들이 생어란을 드셨다는 이유만으로 촌충에 감염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촌충 알을 삼키면 장으로 들어가 성충으로 자랍니다. 이 촌충은 2m, 3m, 심지어 그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 안에서 여러 겹으로 말려서 비타민 B12 같은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환자는 빈혈, 피로, 피부 황달, 저항력 감소 상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이야 나이 들어서 그래 하시는데 장 안에 긴 촌충이 매일 자라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어란이 산업 표준에 따라 냉동 살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하 20도에서 최소 72시간 또는 영하 35도에서 최소 24시간 냉동되어야 합니다. 이 온도만이 촌충알을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연어알, 소금에 절인 어란, 초밥용 어란을 구매하실 때는 크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기준에 맞는 냉동 보관 인증을 받은 매장을 우선으로 하세요. 길거리에서 싸게 팔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라벨이 없는 어란은 절대 피하세요.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생어란 드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사는데 돈을 조금 더 쓰는 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3위입니다. 전통 음식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간장게장과 새우젓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죠. 밥도둑이라고 부를 만큼 맛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세균을 죽인다는 믿음이 많은 분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게를 독한 술이나 간장에 오래 담가두면 모든 세균과 기생충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과학은 이게 극도로 위험한 오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게와 생새우 몸속 깊은 곳에 폐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간장게장 샘플을 검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60% 이상의 샘플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술, 간장, 소금물도 폐흡충을 죽이지 못합니다. 유충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뿐입니다. 따뜻하고 영양 풍부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즉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폐흡충은 폐 조직에 구멍을 뚫어 염증성 낭종을 만듭니다.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는 뇌로 이동해서 뇌막염, 심한 두통, 마비를 일으킵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와 새우를 완전히 익히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서 충분히 오래 찌거나 삶거나 끓일 때만 기생충이 완전히 죽습니다. 여전히 간장게장 비슷한 맛을 즐기고 싶으시면 살균 처리되고 열 처리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세요. 대형 브랜드에서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세요. 살아있는 게나 새우, 술에 절인 것, 간장에 절인 것, 소금에 절인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 폐, 건강, 뇌, 생명과 바꿀 만한 맛은 없습니다. 드디어 2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급 일식당에서 작은 동네 식당까지 어디에나 있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신선하고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매주 드십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가장 강력한 기생충 감염 경로 중 하나입니다. 생선회, 그리고 아니사키스 유충입니다. 연어 사시미, 참치, 광어회를 떠올리면 신선하고 기름지고 입안에서 녹는 느낌이 떠오르죠.
건강한 요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호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시미, 조각 안에 아니사키스라는 무서운 기생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사키스는 생해산물 세계의 암살자로 불립니다. 생명력이 의학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강합니다. 깨끗이 씻고 소금에 절이고 식초에 담그고 강한 양념에 재워도 생선살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사시미와 함께 먹는 겨자도 아니사키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식초에 담그고 아무리 많은 겨자를 찍어 먹어도 살아있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아니사키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벽을 뚫고 파고 들어가면서 물어뜯고 달라붙으려 합니다. 이 공격이 심한 복통, 메스꺼움, 구토를 일으킵니다. 배를 칼로 베는 것 같은 격렬한 통증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똑바로 서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홍콩에서 기록된 사례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매달 몇 번씩 연어 사시미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너무 심한 복통으로 급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여러 마리의 하얀 긴 벌레가 위벽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위 조직 깊숙이 파고들어 점막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 영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시미를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은 사시미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 방법을 알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기준에 맞게 냉동 인증을 받은 크고 신뢰할 수 있는 식당에서만 드세요. 이런 곳은 보통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둘째, 식당에 직접 물어보세요. 이 생선에는 영하 20도 기준에 따라 냉동됐나요? 이 질문은 매우 정상적이고 의료계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슈퍼마켓에서 산 생선으로 집에서 회를 만들어 드시지 마세요. 포장에 기생충 박멸 냉동 기준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노년층, 위장이 약하신 분,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생선에 드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안전한 곳을 선택하면 며칠간 고통스럽게 보낼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위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 자주 드시는 음식입니다. 특히 술자리, 해안가, 해산물 식당, 주말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산 해산물이 깨끗하다 살아있어야 신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기생충 전문가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위험이며 뇌와 신경계에 직접 손상을 일으킨다고요. 바로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매운 소라볶음, 술로 찐 조개, 소라 무침, 생소라 샐러드 등 정말 흔하고 맛있는 요리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호 때문에 소라와 조개가 가장 무서운 기생충의 완벽한 중간 기착지라는 걸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광동주혈선충, 쥐폐선충입니다. 이름이 낯설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일으키는 결과는 매우 가깝고 극도로 심각합니다. 이 기생충은 뇌, 척수, 중추신경계를 직접 공격합니다. 한번 침투하면 호산구성 뇌막염이라는 드물지만 극도로 위험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복통이나 소화장애만 일으키는 다른 기생충과 달리 쥐폐선충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을 손상시킵니다. 덜 익은 소라고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유충이 혈류를 따라 뇌와 척수로 곧장 이동합니다. 거기서 어떤 손상도 평생 후유증을 남깁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심한 두통, 목이 뻣뻣해서 숙이기 어려움, 피부 저림과 전신마비,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신경장애, 심지어 반신마비, 기억상실,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릅니다. 더 무서운 건 유충이 뇌에서 죽으면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남긴다는 겁니다. 신경 손상 위험 없이 소라 요리를 즐기려면 4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생소라나 소라 샐러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식당이 아무리 신선하다고 장담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최소 10분간 끓는 물에서 소라를 삶으세요. 이게 최소 안전 기준입니다. 셋째, 위생이 나쁜 곳, 노점 술집, 검역되지 않은 가판대에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넷째, 노년층, 어린이, 임산부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지능, 삶을 담고 있는 뇌 기능과 바꿀 만한 맛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에는 예전 세대가 겪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위험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저렴한 수입 식품입니다. 글로벌 무역이 발달하면서 식품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너무 빠르게 이동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육됐는지, 제대로 검역됐는지 알 시간이 없습니다. 냉동 해산물, 냉동 고기, 수입 채소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엄격한 검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기생충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무해한 기생충이 다른 나라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진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공급원이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생물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위험은 날 것과 덜 익힌 음식을 먹는 열풍입니다. 스시, 사시미, 생굴, 레어 스테이크, 날달걀, 연어 샐러드가 젊은이뿐 아니라 중년층의 인기 음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만 보고 한 조각 뒤에 수많은 위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날 것 음식은 원래 일본에서 포획, 보관, 냉동부터 운송까지 극도로 엄격한 조건에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모든 가게가 일본만큼 기준을 충족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기생충 감염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위험은 국제여행이 흔해진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태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로 가는데 몇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여행마다 여러분은 각 지역 특유의 미생물과 기생충에 무심코 노출됩니다. 길거리 음식, 이국적인 과일, 지역 특산 요리, 심지어 양치할 때 쓰는 수돗물도 여러분 몸이 이전에 만난 적 없는 기생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피로, 복통, 알레르기, 체중 감소를 겪지만 휴가 중 접촉한 낯선 기생충 때문인 줄 모르십니다. 네 번째 새로운 위험은 가공식품을 잘못 보관하는 겁니다. 통조림, 햄, 소시지, 양념 생선, 샐러드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기생충이 번성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은 산업적으로 처리됐으니 깨끗하겠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일부 공정은 박테리아만 죽일 뿐 껍질이 두꺼운 기생충 알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위험은 환경오염으로 수원이 기생충 서식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원은 산업 폐기물, 농약, 생활 폐기물, 기후 변화에 영향받습니다. 이 모든 게 새로운 기생충이 나타나고 증가할 조건을 만듭니다. 오염된 물이 토양, 연못, 호수로 스며들고 거기서 채소를 재배하고 수산물을 양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족 식사로 들어옵니다. 예전 세대는 안심하고 우물물을 마시고 강물로 채소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과된 물조차도 끓이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험이 매일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내가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복통입니다. 통증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계속되고 특히 해산물이나 덜 익은 고기를 드신 후
은근히 아프다면 장 속에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상적으로 먹는데도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짧은 시간에 빠르게 체중이 줄어든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장 속 기생충이 몸이 흡수하기 전에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특히 밤에 항문 주변이 가려운 겁니다. 밤에 기생충이 항문 부위로 이동해서 알을 낳을 때 환자는 불편한 가려움과 불면을 겪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질이나 건조한 피부로 착각하시는데 며칠 동안 계속되면 기생충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알레르기와 반복되는 발진입니다. 발진, 가려운 두드러기가 원인 없이 여러 번 나타나고 약을 발라도 재발한다면 기생충이 면역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 빈혈, 창백한 안색입니다. 이 상태가 창백한 안색, 파리한 입술, 가벼운 어지러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몸이 빈혈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생충이 철분, 비타민 B12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소화장애, 복부팽만,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소화주기의 비정상적인 반복은 기생충이 장 속에서 이동하고 번식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 중 하나 이상을 발견하셨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시되 가볍게 여기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몸의 소리를 듣고 제때 검사받는 겁니다. 기생충 감염은 완전히 치료될 수 있으며 일찍 발견할수록 회복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관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생으로 먹고 덜 익혀 먹고 술이 죽인다, 식초가 깨끗하게 한다 믿으면서 방심하면 기생충이 장, 간, 폐, 심지어 뇌까지 침투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냉동 인증을 확인하고 완전히 익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고 끓는 물에 충분히 삶으면 여러분과 가족은 평생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산물이나 고기를 드실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냉동 인증 확인, 완전 조리, 출처 확인.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기생충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식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